도요새에 관한 명성부터 보자. 2페이지 아니라 이제 이거랑 페이지 다르죠. 페이지 방법이고 알아서 잘 찾아와. 자, 이거는 일단은 수능형 문제만 넣어놨거든. 내신형 문제는 나중에 이게 따로 볼 때 같이 볼게. 그래가지고 요거 내용만 보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월남한 가족 얘기가 나오고 북한 쪽에 있었잖아. 가족이 있었는데 앞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무능한 가족으로 나오고 어머니는 약간 좀 이렇게 막 돈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있지. 형이랑 아우가 있지. 응? 음식이랑 그렇지. 그래서 둘다 좀 뻘짓하고 다니지.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제작당하고 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병식이는 뭐해? 병식이는 재수하면서 도요새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뭐야 형은 그거를 이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용부터 한번 보자. 철새노래지 동진과 화구에는 언제부턴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재수생인 병식은 용돈벌이를 위해 친구와 함께 새를 밀려가는 소리 하는데 서울에서 대샵을 다니던 형 병국이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뒤 시국사건을 보통 주로 독재한 거거나 거기 집행해가지고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의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나 아버지는 북의 가족을 두고 시장민으로 제시된 부분은 동진강 사고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병국이 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병식이 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인칭이 시점이 계속 바뀌지.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부에서부터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세인물의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거지. 자, 내용을 보면 동진읍에 이건 이제 아버지 입장이지.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의 가을이던가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뷰에서 발견했으니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 혹은 약혼녀를 만난 듯이 반가웠다. 이제 고향 땅에서 보던 거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까지 날아왔으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물컵 사무쳐 없는 향수가 내 심사를 묻게 긁어놓았다. 인간과 뭐를 대비시키고 있다. 도요새를 대비시켜가지고 도요새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 때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 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듣던 때때로는 서름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 살아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위로를 받는 거지. 그 새들한테서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갔는데 이제 새때가 부쩍 줄어든 동진강 하고도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맡고 있었다. 새때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때?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거지. 동진강이 악취를 풍기는 폐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산업화로 위해서 이제 오염된 거야.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때? 그 고향과 좀 그래도 가까운 거리였는데 오염되면서 고향과 되게 거리감이 느껴진 거지. 철새나 나그네 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고만 역시 또 대비되는 곳은 나오지.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던 안타까움이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주름을 새겼는데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나는 여러 날처럼 창문을 폈다. 특별한 얘기거리나 속 시원한 기상문은 드디어 없었다. 이제 답답한 시대 현실이 나타나지.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1명부터 8명까지 샅샅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를 보았다. 좋아하는 건축 중계는 없었고 벽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10시였다. 지금 기원 가족 돌아다니는 거지. 약간 이게 백소같이 지내고 있지. 기원으로 나간다 해도 강회장은 벌써 출근해 있을 리 없었다. 강회장은 강원도 동진시 통천군 국민회 회장으로 나와 15년 넘이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대. 강 회장은 고향이 부전령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7년 연상이었다. 이제 어때? 원래 옛날에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원래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오기 전에 그 사람도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강 회장은 고영은 부전형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7년 연상이었고 홍남 철수 때 처와 자녀 소를 고향에 두고 홀로 피난 내려와 부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서 6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봉시장의 토목점을 동기능이 시로 승격이 되자 강 회장은 사돈 작종기에 지가가 뛰었고 점포가 부쩍 커졌다.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지. 동진시라는 데가 사실은 없지. 이제 가상의 시인 거야 실제로는. 동진강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그러나 1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뒤로는 토목업도 남한에서 세 장가를 들어 얻은 저편 내에게 넘기고 가족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내가 신문에 바둑난에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을 길게 올렸는데 마루 끝에 앉아 범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대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는 않고 옆편 내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나 하고 황망이 돌아왔으려나 싶었는데 누구세요? 하고 종옥이 철문 퇴비장을 생각거리며 물었더니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 하고서 이제 김병국을 잡으러 온 거지. 바깥에 똑똑한 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교는 중이었고 사병은 상등병이었다. 둘의 거동이 담당한 데다가 사병은 총을 메고 미장망을 씌운 철문을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설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처방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제 6.25 때 참전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아버지가 병국이가 제 어미에게 돈을 못 타내다 보니 내게 5,000원을 돌려달라던 게 그저께였는데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놈한테 줬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르고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은 올여름 들고 벌써 돌차례나 있었다. 지난 여름 한참 더위가 질 무렵이었는데 B공단 성창비료 석유화공장 노무과장이 어깨가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날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참이었는데 김병국이라는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상판이나 봅시다 하고 이제 자기 공장이 이제 신고했다고 이제 찾아온 거지. 노무과장이. 노무과장은 보통 이제 노무자들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힘쓰는 일들 노바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자,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대 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 누구요? 라고 하고서 내가 더듬거렸더니 당신 자식이라 아마 압박이 새파란 놈이겠고 그 새끼 좀 봅시다 하고 다른 젊은이가 들었다. 아들은 지금 집에 없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대를 풀어요. 당장 작사 내고 갈 테니 하면서 위협을 하지.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너방에 기웃거리면서 말했다. 40쯤 되어버리는 노무과장이라는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드렸다. 이거 손안에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녀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제 좀 어때? 없이 얘기하지. 노무과장이 젊은이들을 제지시키고 말했다. 마루에라도 좀 앉으십시오. 안고 자식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하고서 이제 젊은이들은 막 흥분을 하고 가만히 있자. 병국을 찾자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자정이 돼야 돌아오니 남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구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관계 부처에다가 보낸 거지. 지금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4번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강화루에 거참 주머니에서 복잡한 서류를 꺼냈는데 종이를 받아 내 손에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 안경을 찾았기에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좀 훑어보았는데 성창비료 석유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또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계산책이 전혀 없으니 힘들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이 야음 이제 밤의 틈사 아모니아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편에 따라 안개처럼 이제 덮쳐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 오징어 잡이를 출하던 국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기계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스가 샜다고 변명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으니 입증하며 관계자를 벨청을 피했다고 되겠지. 이로 미뤄 상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 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정신병자 가스는 낙선돼 뭐 더 읽을 필요 없어 하면서 젊은이가 진정서를 낚아치지.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으니까 노무과장이 내는 거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이 이방면의 상습범이더라. 이건 무슨 뜻이야? 이제 환경운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지. 지난 6월에 풍선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선화학 역시 암을 생각하다면 소음 등 중독성 중금속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줄기대에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 떼죽음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한갓 새나 물고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이 나타나지. 새나 물고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국어에도 그 말입니다. 농업과장이 어뢰 뛰더니 새나 물고기가 말에 힘줘보는 겠다. 기가 막혀서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지고 떼죽음을 당했다면 몰라도 하면서 결국에 가졌던 뜻이 얘기하지. 국민소득이 1,000달러 달성에 우리 조국의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님도 아시죠? 이게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다른 젊은이가 내는 걸 찌르듯이 손가락질을 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만 태우는 미친놈의 짓거리. 빈대 잡겠다고 라는 거는 뭐야? 이제 환경을 보호하겠다. 초가상만 태우는 건 산업화를 막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미친놈의 짓거리를 이번에는 꼬리를 뽑아야 해 라고 결정을 했어. 그들은 벼보기에 소재를 두고 다시 한 차례로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는 새 전문가 밖으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긴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훼손으로 맡겨볼 수 없어요.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되는 수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럴 적은 없다라는 거지.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선생도 지난번 감사회에 나갔다면 우리 비공단에서 그런 공문을 받아서 갔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폐수, 풍속 측정 등 8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여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염 가능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하여 500여 가구의 이익주 계획도 내놓았던 점도 읽으셨겠죠. 자기네도 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지. 뭐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자니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몰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1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로를 앞세운 철쭉으로 새 젊은이는 힘을 발휘한 위협으로 설득과 위협, 당근과 채찍으로 나를 몰아붙였는데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서술자의 심리가 드러나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가 맞는 서술자의 심리. 그러니까 아들 편인 거지 마음속으로. 그때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동진강 하류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아니면 눈꼬리 아바이집 토방이라고 하면은 뭐를 알 수 있어? 아바이는 함정도 방어이잖아. 그러니까 아바이집 토방 그 사람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겠지. 거기서 장르가 때문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 김정국 부친 대신님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군인이 또 찾아온 거죠. 작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병국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부대에 잡혀 있다는 거지. 보호 중이라니 녀석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행금지 시간에 우리 총대부여관으로 무단으로 출입해가지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 출입자는 부대 측에서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총으로 쏴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잡혔다라는 거지. 그럼 발포에서 병고기가 다쳤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잠시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를 경비하는 3원 7호 부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을 갈아입었다. 이제 같이 가보는 거지.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보면 그리고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수 있겠다. 왜? 보통은 이제 뭐 사상 문제나 이래가지고 월북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간첩 혐의로 걸리면 그런데 이 사람 얘는 뭐야? 새 관찰하다가 걸렸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해온 간첩도 아니고 부대 경계 매체를 참비하려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훈련하는 것을 분명했다. 여성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수질 오염에 관련하여 경계 기관으로 잠입했으니 틀림이 없었다.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는 군용 키프 하나가 대기하고 있고 사병이 운전 벽자리에 타고 중위는 나와 직접 사게 탔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위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류한 시간에 휴게느라고 내가 내 소개를 했다. 나는 26회 전에 전역된 대위 출신이고 1952년 1월 철월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위장교로 연금에 들어가고 있다. 현역 시절 무궁무장을 3개나 받은 바 있다. 이러면 이제 꺾어 줬지. 보통 장교들끼리는 그래도 이제 서로 대우를 해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자 중위는 동지적인 친근감을 보이며 그럼 상사님이시군요 하고는 한결 공분이 능지했다. 파견대장님 호감이라 저는 병원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하고 중위가 서두를 뗀 뒤에 말했다.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신부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고 선배님을 부르려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드놈이 여기 철새 일찍 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으려고 부여만으로 그런 게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소 오염도를 조사하는 쪽으로 일종의
중 하나겠죠. 종이는 말만하다는 뜻이 그래서 빈도로서다.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경찰서로 이첩이 되는 건가요? 가보시면 만나겠지만 저희 파견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이십니다. 무슨 뜻이야? 상황을 봐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나는 더 모를 말이 없었다. 종이 어디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을 했다. 특히나 뭐 아버지가 장교 출신인 게 되게 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하면 좀 잘 됐거든.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방에 등 해안길을 내달렸다. 근데 아버지가 장교인 게 왜 중요하겠어? 아버지가 장교면 적어도 아들이 간첩일 확률은 별로 없잖아. 국군 장교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티프 차창으로 밖을 내려다 황량한 공한지를 머리로 B공단 공장 물뚝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이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뭐야?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시내 대기 오염이 되고 있는 거지. 그중에 삼형경유 공장으로 짐작되는 그쪽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일을 태우는 불꽃을 일는 거였다. 그 불꽃의 일단 검은 연기가 먼지를 내는 것을 뚫고 나갔다. 삼각주 갈대밭 해안 고흥지대 사이로 이제 바다가 보이자 티프탄을 끼어진 길에 따라 남쪽으로 꺾어들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소금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자 뭉쳐 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궜다. 나는 바다에 눈을 주었는데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병국이 그놈의 바다를 무척 좋아했더랬지요 하면서 종이를 보고 얘기했지. 저도 이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는 바다는 늘 큰 꿈을 끼워주지요 하고 얘기하지. 큰 꿈, 그렇다.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돈 6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목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을 태워가는 그때 동림강 삼각주로 아니면 동남만 남쪽 조이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를 나갔었다. 병식은 장난질이 심한 개구쟁이로 기억에 남아있지만 병목이는 바다로 가면은 기선, 이제 엔진이 달린 배를 보는 것이 소원했다. 동남만이 공업화의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각 고래잡이 기지로 들이던 장진포가 항만 조절 공사를 하여 이제는 몇만 흑도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당시의 고래잡이 배가 큰 배였다.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에 단 큰 기선을 보고 싶어요. 병국이 말했었다. 노를 젓거나 자세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옛날 이제 거로배나 통통배 같은 이제 엔진으로 통통통통 가는 그런 배는 이제 인단중에 타지 않고 큰 배, 해외로 나가다니는 큰 선원이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하는 그런 기선이 어촌에 가는 게 없었지만 그는 남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말했다. 넌 큰 배가 그렇게 타보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에 타보셨나요? 라고 같이 서로. 병국이가 조각지를 주워 파도 위로 흠뻑 던졌다. 조각지를 삼킨 파도가 큰 파도가 해안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는 쌀물이 파도에 뿌리를 들이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길을 맞추어 발목까지 따라갔다. 나야 물론 여러 번 타봤어. 부산서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시모노세키는 이제 일본 본토 혼슈의 끄트머리에 있지. 그래서 보통은 부산이랑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연락선이 있었어. 일제강점기 때는 한국까지 배를 타고 건너갔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얘기하는 거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해방전에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합병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을 그곳에서 만들 뻔했다. 오사카에 계속 있었을 거지만 징집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해방은 금강산 유점사의 마에사 이제 절 그 끝에 있는 절인 인마하연에서 맞이를 했는데 이듬해 보고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려고 서울로 갔다. 왜 그래? 이제 절에 숨어 있었던 거지. 징집 안 당하려고 금강산에. 아버지 기선에 타면 거룩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지요. 배가 크니까 요동이 없어 방속에 있는 기분이지. 가판이 학교 운동장만 하면 사면서요. 병고가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고향으로 가자꾸나. 거기도 바닷가이니 금강산도 구경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서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또 해방되는 해에는 1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고 금강산 깊은 앞자에 숨어있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가 숨어있다는 걸 알지.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물론 그림으로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 물론 너도 들었지만 삐뚤삐뚤한 보리가 12,000개나 된다는 것이 참 볼만하지. 내근강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비로봉이며 명경대 비로봉 어디서 갔어? 반동교육에서 나왔지. 비로봉
광산구에 올라가 가니까 누가 있는가 했잖아. 명경대, 동석동, ang군대, 백만봉, 교양봉, 12폭포, 불정대 12폭포, 금강산 맨 마지막 부분에 어디 봐도 진주담이면 외금강은 어때? 우리가 그 외금강은 금강산 산이 내금강이고 외금강은 바다 쪽에 있는 금강산 아름다운 덕지를 외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철도 어때? 내금강이 있다 외금강 거쳐서 이렇게 울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만물산, 비봉폭포, 연주담 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그거 어떻게 나누셨어요? 어디 그뿐인가 해능강, 신금강은 어떻고 장안사, 표운사, 육변사 그런 배우 전이도 얼마나고 나는 신이 나서 이제 장안을 하는 거지. 남한에 정착한 뒤에 그곳이 그리워서 지도를 펴놓고 주야장산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는 지명이었다. 내 눈앞에 금강산을 일교하다 기암절벽, 산봉우리,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 나무 숲에 원색 영화장면처럼 이렇게 섰었는데 나는 생전에 다시 그 산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내 생전에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들고 벌써 찡했다. 아직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 중간에. 알아?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갈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 중간에. 지금은 못 가고 옛날에 못 가고 그 사이에 있었어. 2000년대 한번 죽어가지고 그래가 그 다음부터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때는 갈 수 있었겠지. 이 사람도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거기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다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갔겠지요. 그럼 아버지 고향인 통천에도 갔지. 도백리라고 경치가 참 좋은 농촌이란다. 해방전에 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큰 어장에 그래도 이제 부자였다는 거지. 근데 살아계신다면 연세가 59,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갈매기 두 마리가 해안선에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누가 결국에 눈이 갈매기를 따라간다.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다면 내일 아침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여기서 보면 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오지. 내가 한숨 돋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버지, 닐스의 이상한 여행이라는 동화 책을 읽은 적 있으시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톰테를 못살게 굴다가 요소에 걸려가지고 10cm도 안 되는 날쟁이로 변하는데 거기서 거미 타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참 재미있는 동화책구나. 나도 꼬마 요정 요소를 나가고 있으면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만 거미 타고 고향으로 가보면 어떡해요? 아니 너희 태워가지고 고향으로 떠야지. 야 신난다. 그런 요소리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대에 도착했지.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본부막사 앞에 차가 왔자 우리는 내렸는데 중위는 나를 본부막사 파견대장실로 안냈다. 대장은 자기 책상에서 소리초를 기력에다 우리를 맞았다. 그의 계급은 소령이었다. 김병국 부친 대신입니다 하고 중위가 소개를 했지.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일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에 상대는 상위용사라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 간이 철제 의자를 보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했다. 이 성격이 좋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지. 중위의 파견대장이 인간적이란 말에 자기의 신뢰감을 주었다. 불비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자기 자식을 낮추는 표현이지. 자식놈과 얘기해보셨다면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의자에 앉는 내가 말했다. 어젯밤에 제가 부대에 속직할 일이 있어서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죠. 똑똑한 자식이더군요. 요즘 대단에 무슨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공부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공통제구역의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에 양해와 협조를 통해야지요. 물론 그래야죠. 야영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경이라는 건 이제 경계를 넘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된 제가 교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윤소령은 결국에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1968년 11월 울산 삼성지구 이장군비 출연으로 그들이 결정 나중에 예로 들었다. 그들이 야마미 청탁 해속정을 이용해서 동의하는 따라 만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경비하고 있다는 걸 자기 그 상황에 얘기하는 거지. 그는 국제유수의 공업단지의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다 했고 휴전이라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전쟁 상태라는 것. 남북과 공존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제 경각심을 펼 수가 없어요. 기실, 국민와 재반사업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보 확립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거지. 윤소령은 당권병을 불러 김병군을 대표하고 말했다. 당시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대장으로 들어왔다.
떼고 간지 꾀지지 않고 일본 종종 한자 같은 경포와 검정 바지로의 조성에서 아수도 농사를 하나가 없겠다. 결국은 움푹 꺼진 동생 눈을 보았다.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오느냐. 성공 시간에 후반적으로 해안일 때에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내가 농기를 뛰고 앞으로 소리쳤다. 본인은 아니었어요. 사회사이에 공진을 하고 삼각교에서 갑자기 해들이 다니는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던데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사제분 의존하십시오.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하면서 표현을 하지. 결국은 간반에 쓴 진술서에 소조장을 찍고 각서한다고 했었다. 그 각서에는 내가 연대 보종을 섬으로서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전문에 나서기는 경우가 가까운 무렵이었다. 이제 내가 보종을 서가지고 아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 무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인가 공국이 사물을 인지했고 닥터의 측면과 등산대나 2인용 천막 벌레 조각처럼 물어진 바다 위에 꼬마 밑에 시신이 열고씩 자, 죽은 해는 모락에 용풀이 쪽으로 보면 해물에서 사연을 켜보려고요. 회식하실까? 글쎄요.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의 집으로 가서 점심죽이나 하자. 용풀이 정마담을 만나 이자 돈을 받아오라던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아내는 이제 돈놀이라고 있는 거지.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세대 독자라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아니? 갑자기 떼죽음에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 새나 물고기 떼죽음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탓이야. 내 동생과 공부는 동물이야. 그러면 세대가 자신의 감추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그치? 동생이 하고 있는 짓이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또 트러블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병국이가 나중에 이제 도요새 보면서 이제 어때 자기 막 생태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만 좀 정리하면 될 거야. 내신에서는 그 이상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가실이 한번 가보자. 가실이는 고려가 여기 민족 한해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 이별 노래라고 하지. 보통 서경별곡과 세트를 많이 이루는데 서경별곡 기억나? 서경이야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가시리는 고려가요니까 무슨 특징이 있어? 기본적으로 후렴구랑 여음구가 배달했지. 후렴구는 뒤에 반복되는 거, 여음구는 오율이 맞추기 위한 거, 그리고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 좋은 곡을 도둑이 위한 거가 배달됐지. 그리고 분연체, 연으로 나눠져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자, 그리고 기본적인 율격은 청만별곡과 더불어서 3, 3, 2조의 3호 형태를 쓴다라고 봐.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래서 3, 3, 2조 3호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3, 3, 2조 3호 형태가 지키는 이제 고려가요는 많지는 않아. 가시리 있고, 가시리 없는가, 가시리 없는까지. 고정법으로 보면 어때? C 주체 높임에다가 리잇 해가지고 상대 높임 의문형으로 주체와 상대가 같이 쓰여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는 뭐야? 영구 요율 맞추기 한 거.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증죄가 대평공되는 후렴구지. 날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또 영구 역시 위증죄가 대평공대도 나오고 위증죄가 대평공대 같은 후렴구는 보통은 이제 그 의미가 별도로 없다고 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태평공대 기원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울림소리가 많이 쓰이는 특징이 있지.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울림소리가 많이 쓰인다. 잡사와 도리만 하나 잡아둘 일이지만 선하면 아니올 쉐라 뭐여서 뭐할까 두렵다.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님을 못 잡는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요. 여기서 서럽님 보내옵나니 서럽님은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하지. 뭐야? 이별에 서러워하는 님 혹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 그래서 내가 서러운 거일 수도 있고 님이 서러운 거일 수도 있고 서럽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 이거는 뭐야? 하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지. 그래서 가시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송민국으로 가보자. 15페이지 15페이지 아니지. 이거 송민국 페이지 찾아봐. 자, 송민국은 뭐야? 3인국의 속편이지. 여기서 미는 뭐였어? 임금 선출의 임금이지.
그래서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는 뭐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건데 보통 이제 3인국은 혼자서 끝나면 여기서 누가 나와? 감녀와 을려가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감녀도 선녀고 을려도 적강선녀고 둘 다 선녀인데 누가 중심인물이야? 얘가 중심인물이 되는 거지. 을려가 중심인물이고 을려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야?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형수로 되겠지. 그리고 다마체로 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화장을 내세워가지고 선주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쓴 거야. 3인국과 되게 유사한데 3인국은 공녀가의 경우에 나오고 송민국은 그냥 다마체로 돼 있는 게 서로 이제 차이점이지. 앞에는 누가 먼저 얘기해? 주변 인물이 감녀가 먼저 물어 을려한테 묻고 을려가 중심인물로서 감녀한테 대답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지. 저가는 저 앞이 본뜻도 한절이고 라고 감녀가 먼저 얘기하지.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서 감녀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처음 나오니까 갑이라고 한 거고 두 번째 나오니까 을이라고 한 거지. 저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절이고 천상 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다 해다 적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무슨 뜻이야?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옥황상제 궁궐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되지. 이 사람도 적강선녀, 저 사람도 적강선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찰시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옥황상제 궁궐에서 본 것 같아. 신선대기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 뭐야? 나도 신선, 쟤도 신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 옥황상제 궁궐에서 본 것 같으니까 감녀도 뭐야? 적강. 적강이라는 건 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유배온 선녀라는 거지. 인간 세계로 쫓겨난. 을려도 적강선녀가 되는 거지. 천상 배국경. 천상에 있는 옥황상제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접은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하면서 이제 묻는 거지. 을려한테. 그래서 을려가 대답을 하지. 중심인물이야. 너여이고 너는 여기서 감녀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 사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얼굴, 이 거동이 괴암직, 괴다가 뭐야? 사랑은 아니라 사랑 가슴직, 상가마는 사랑을 가슴직한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은 여기서 뭐야? 원래 몸 전체를 얘기하니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야? 페이스로 바뀌는데 이거지. 여기서는 의미가 내 몸 전체, 나의 모습이 사랑받음직한지 어쩐지 나를 보고 너로다 이제 선조가 너를 아껴줘가지고 나도 님을 믿어 군분 전혀 다른 뜻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 이래야 못해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이게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뭐야 이별의 원인인 것이 아야 그리고 교태도 그리고 어지럽게 굴었는지 방귀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시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여하니 해다도 말 생각하다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왜같이 쌓였으니 추상적 관념을 교체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 죄를 산으로 추상적 관념인 죄를 어때? 산이라는 구체적 산으로 표현했지. 산같이 쌓였으니 왜는 산이니까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나 원망하랴 서로 불사이니 조물에 따지로다. 그렇다고 임금 원망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조물주에 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물주 세상을 만든 신. 옥황상제 탓은 아니라는 거야. 임금 탓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세상이 만든 신이 조물주가 이제 한 건데 그거 사실은 어떤 의미야? 조물주의 탓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운명의 탓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랬더니 감녀가 위로하지 뭐라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하니까 을려가 자기 생각하지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은 누구야? 임금이니. 임금, 선조임금을 내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한 날이 면전하고 물 같은 얼굴은 뭐야? 연약한 님의 몸이지. 여기서도 얼굴은 뭐야? 몸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춘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며 몸의 이제 추위와 여름의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며 추위 동천, 가을과 겨울 하늘은 누가 무엇인가 죽주반, 아침에 먹는 죽과 조성외, 외는 여기서 산이 아니라 수라기 임금이 먹는 음식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음식은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 잠은 어찌 사시는고 하면서 님을 걱정해. 그 다음에 본사 3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본사 3은 제일 아까 제일 끝이 이제 똑같거든요. 임다의 소식을 아무래나 알자 하니 임계시고 사식을 알자 하니 임다의 소식이 더욱 가득한 지어있고 뭐야 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었는데 더욱 알기 힘들어졌다 이런 뜻이지. 우리 중간에 뭐가 나오고 있어?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노력들이 나오겠지. 어디에가? 두 군데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자 봐봐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이메의 소식을 알고자 했는데 소식 전해줄 사람이 안 와. 그래서 내 마음을 들되었다. 어디로 가잔 말이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 처음에는 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많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임금 계신 데를 바라보고자 했더니 구름과 안개가 많기. 구름과 안개가 많아. 구름과 안개는 뭐를 상징해? 장애물이자 단신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은 어떻게 보면 1월은 임금을 상징하지. 해와 달이니까 해와 달도 안 보이고 지쳐 가까운데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랴. 멀리 있는데 당연히 안 보인다는 거지. 서리법이야.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바라본 거지. 물가로 배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라보니까 어때? 배만 하나 있고 사공은 어디 가고 배만 비어있다라는 거야. 자, 물가에 가서 바라보니 바람과 물결이 또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 타고도 못 가겠네. 이것도 간신이자 장애물인 거지, 둘 다. 물결, 바람, 구름, 안개 타고야 인과나 사회를 보는 장애물이자 간신, 하나 간신하라고 보는 물론 정철 자체를 선조는 간신이라고 부르긴 해. 간철이래가지고. 근데 정철이 보기엔 다른 사람이 간신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빈배는 뭐여서 뭐를 상징해? 외로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문이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 외로움 빈배 그러면 감정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야? 그냥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 외로움을 나타내는. 왜? 뭔가 저거 보고 좀 외롭잖아. 외로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사물인 거지. 강천, 강가 하늘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보고 보니 임다의 소식이 더 환장이고 임의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산에도 올라가고 물가도 가봤지만 안 된 거지. 그래서 더 아득해졌어. 그치? 지는 거거든. 자, 그래가지고 모청은 뭐야? 풀 모자에다가 처마 춘자니까 초가집이야. 그치? 우리 풀 춘자나 풀 모자 쓰고 뒤에는 어때? 가, 오, 당, 원, 첨 뭐 초려 뭐 이런 것들 쓰면 어때? 초가, 초당, 다 초가집이라는 뜻이지. 초가집에 찬자리야 밤중에 돌아오는 찬자리라는 거 외로움이 또 부각되지. 초자했으니까 추울 거 아니야. 반벽청등 이제 벽에 걸린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 맑았는가?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이지. 외로움을 나타내는. 왜? 이미 올까봐 걸어놨는데 이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표현되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이거는 뭐야? 본사 3의 내용을 요약하고 산에도 올라갔다가 물가에도 갔다가 이거를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가나니라고 써놓은 거야. 아니니 적은 것 잠시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하여 특잠을 잠깐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꿈은 이제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 공간이지.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옷 같은 님의 모습이 다 늙은 것 같구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실컷 살때 하니 눈물이 발언하니 말이 들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타이니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지. 닭소리는 어때? 보통은 그 장애물이긴 한데 간신으로 보진 않아. 아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간신으로 보는데 얘는 그냥 장애물로만 봐. 의도된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잠은 어찌 깨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님한테 가보자 하는 나의 모습을 막는 거라면 닭소리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해서 물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꿈속에서 님을 헤어지게 된 거니까 장애물은 맞아 같은 닭소리까지. 근데 간신은 얘네 내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가고 잠결에 일어나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지. 근데 얘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불쌍한 거는 나의 정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거지. 슬픈 그림자 그러면은 감정이입이겠지. 근데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거니 내 정서를 거기다 넣은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니 봐봐. 자, 내가 슬프니까 이 가위도 슬퍼 보여. 슬픈 가위하면 감정이입이지. 내 슬픈 정서가 여기 들어간 거잖아. 근데 불쌍한 가위하면은 내가 불쌍한 거야? 얘가 불쌍한 거지. 이건 일방적 정서인 거잖아. 내 정서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지. 이해돼? 불쌍한 평가인 거지. 내 정서가 거기에 투영되면 뭐야? 내 정서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슬픈데 저 제비도 슬퍼 보이는 슬픈 제비가 감정이입이지. 근데 제비가 뱀한테 잡아먹고 있어. 저 불쌍한 제비가 감정이입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불쌍한 그림자는 감정이입이 아닌 거야. 근데 어여쁜은 불쌍한이지 이미 이동됐지.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줄 뿐이로다.
화제의 모습인 거지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죽어서 낙월 지는 당이나 되어서 임계신창간에 번지스피출이라 낙월은 뭐에 나타나요?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지 보통은. 왜?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니까. 마치 가시리에 나오는 화자가 소극적으로 임을 못 잡잖아. 그게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서경배국에서는 이 길쌈매 버리고, 길쌈은 뭐야? 여자의 생업이지. 생업을 버리고 쫓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결사토에 나오는 구준비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 구준비는 적극적 사랑이고 낙원은 소극적 사랑이지. 왜? 낙원은 멀리서 바라보는데 구준비는 가서 이제 적시잖아. 그래서 이제 감녀가 뭐라고 해요? 각시님 다리나 건이와 구준비나 되셔서 이제 님의 옷에 가서 적시는 적극적 사랑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발이 소극적. 소극이지. 멀리서 바라보니까. 비는 적극적 사랑.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어디 나와? 가시리는 소극적인 태도지. 이별에 대해서. 서경배국은 어때?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발전된 소서울 이제 평양을 사랑하신다면 질산배 아예 생업을 버리고라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서경배국이잖아. 그럼 어때? 그건 적극적 사랑이지. 그래서 보통 가시리와 서경배국 비교하면서 적극적 소극적 사랑이 나오는데 송민국도 그게 나오잖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아도 가시리가 소극, 서경배국이 적극. 여기서 낙월은 소극, 구준비 적극. 그렇지? 동맹국도 적극적. 송민국은 적극과 소극이 둘 다 나오는 거잖아. 을려는 소극적으로 하는데 감녀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모르겠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뭐 숙제도 다 해와.